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한 개가 개인이 살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는 저는 좀 불가능의 영역에 갈 것 같아요. 요쯤 되면은 이제 완전 부자가 아니면 매수하기가 되게 힘든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대략 한 40억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한 30년쯤 지나면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두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극 초반이라는 거, 아직은 기회가 많다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벌써 7월이네요. 7월 1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고 있죠. 뭔 일인지 찾아봤는데 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냥 오르는 것 같고요. 좀 시장가 매수세가 많이 나와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가 매수 많이 나오면 당연히 많이 올라가겠죠. 요거는 뭐 좋은 소식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봉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7월에는 좀 나름의 변화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요 가격 있잖아요. 한 58,000달러 정도 되는데 요때 가격이 한 56,000달러 정도 됐거든요. 뭐 비슷비슷한 가격이긴 하지만 여기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하러 갈 수도 있어요. 리테스트 하러 가는 때는 마운트 곡스 물량 나올 때 마운트 곡스 상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 주에 뭔가 좀 풀리거나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물량이 한 14만 1000개인가? 뭐 14만 개가 넘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개인에게 가는 건 아니고 개인에게 가는 건 한 반 정도, 한 6만 개 정도? 요 정도만 개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간 게 다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받자마자 뭐 바로 파는 건 아니지만 물량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6만 개 받으면 이 중에서 뭐 10% 정도 나온다고 하면 6천 개 정도 나오죠. 6천 개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뭐 더 넘어가서 1만 개 이상 나오면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대로 바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바로 날아가면은 마운트 곡스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고, 저는 반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여기를 좀 깨러 가는 요거를 한 50% 정도 보고 있고 올라가는 것도 한 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반반.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게 노란 선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강력한 저항대예요.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저항 걸리고 저항 걸리고 저항 걸리고 저항 걸리고 저항 걸리고 무려 이게 5번을 두드린 지점이거든요. 5번쯤 두드렸으면 이제 좀 깰 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우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뚫어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야금야금 올라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때 보시면 한 58,400까지 빠졌었잖아요. 58,40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한 63,400, 무려 한 4,000불 정도 올랐잖아요. 거의 10% 가깝게 반등을 했습니다. 바닥 딛고 반등을 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방송은 뭐 일기예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예측하고 맞추는 데가 아니라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고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시나리오들을 좀 세워보는 게 저는 투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지면 여기를 뭐 깨고 떨어지거나 요 가격이거나 요 근처가 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딩하면 되죠. 저는 조금 오르든 떨어지든 7월에는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7월달 가격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니까 뭐 재밌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6월이랑 7월은 좀 특이해요. 보세요.
여기가 녹색이면 빨간색이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떨어지면 오르고,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요때만 똑같았어요. 요때만 똑같았고, 요때도 똑같았네요. 대부분은 그냥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6월과 7월은 하락하면 상승하고, 상승하면 하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2년을 빼고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6월 달에 하락했잖아요. 그럼 7월 달에는 상승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냥 통계적으로. 물론 이렇게 홀짝 같은 거지만, 뭐 재밌는 건데,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이게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상반기잖아요. 이때까지는 하반기고, 무언가 이게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때는 빨간색이 많네요. 이때는 녹색이 많고, 네. 좀 바뀌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린 반감기 뭐 이런 거 보니까 올랐을 때 떨어졌고, 네, 떨어졌다 올랐고, 이번에는 뭐 2012년이 없네요. 떨어진 다음에 오를 건지, 네, 요것도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뭐 녹색 한 세 개 정도만, 네, 요때는 좀 떨어지더라도 세 개 정도만 녹색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녹색 무려 7달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두 번 조정 받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매우 불리시한 느낌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델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 CEO인 마이클 델. 네, 이분이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다 그랬죠. 지분이 반이 넘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부자이신데 요즘에 좀 비트코인에 흥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블록체인이었는데 이번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넣어놨고 되게 웃긴 게 첫 번째는 AI. AI 뭐 당연히 사람들의 화두니까. 두 번째는 비트코인. 세 번째는 갑자기 난데없이 사랑과 관계. 이 뭐죠? 갑자기 뭐 사랑과 관계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엄청난 부자신데 미국 14대 부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4번째 부자면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네. 이런 부자이신 네, 델 님께서 이런 설문을 하셨는데 AI와 비트코인 그리고 사랑과 관계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비트코인이었어요. 제 생각엔 코인러들이 트위터에 많은 것 같아요. 네, 트위터에 많아서 요런 설문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는데 AI가 10%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로 질문하면 저는 이걸로 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사람과 관계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사람들이 답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근데 이 결과가 궁금한 게 아니라 마이클 델이 이분 약간 좀 뭐랄까 나쁘게 말하면 좀 트위터 페인, 트위터 오타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 엄청 많이 올리거든요. 이분이 트위터 거의 살아요. 트위터계에서 사는데 이분이 요즘에 보면은 트위터 글들을 보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되게 많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엄청 부자거든요. 이분이 이제부터 나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살 거야 라고 포지션을 잡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이 크기로 보시면 되는데 프레드 크루거가 이런 걸 올렸는데 요게 마이클 델입니다. 델. 재산 엄청나죠. 이게 빌리언이에요. 거의 뭐 100빌리언 수준이죠. 그러면 한 1000억 달러 되나? 1000억 달러면은 한 100조, 100몇십 조 되죠. 100조. 그러니까 재산이 한 100조인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이클 델이 여기 보시면 마이클 세일러 이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이클 세일러는 뭐 한 요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한 5조, 6조? 네,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조. 그러니까 뭐 한 20배 되잖아요. 마이클 델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살 거야 라고 마음 먹고 매집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막 올리시는 그런 뭐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마이클 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마이클 세일러보다 조금 더 돈이 많으신 분 있죠. 한 8조 될 것 같은데 이게 피터 틸 님이시라고. 여러분 페이팔 아세요? 이베이 같은 거 하시는 분 아실 텐데 피터 틸이라는 분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로 투 원 책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책 얘기할 시간이 너무 없네요. 책은 꾸준히 읽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방송하려면 또 이렇게 정리하고 막 해야 되는데 요거 되게 중요한 책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분이나 마이클 세일러나 마이클 델이나 이런 분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막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파급력이 뭐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겨우 네 번째 반감기잖아요. 앞으로 뭐 반감기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지금 10분당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은 채굴자들이 10분당 한 3개 넘게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곧 있으면 1.5개로 줄고 시간이 지나면 1개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1개가 개인이 살 수 있는 영역이죠. 네, 개인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는 저는 좀 불가능의 영역에 갈 것 같아요. 물론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인이 사고 싶다고 나 사고 싶으니까 사야지 이게 됩니까? 좀 부자들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한 요쯤 되면 한 2, 30년 후죠. 요쯤 되면은 이제 완전 부자가 아니면 매수하기가 되게 힘든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대략 한 40억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한 30년쯤 지나면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못 사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의 가격이 한 2000년 정도에 한 24년 전이네요. 2000년 정도 됐을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됐거든요. 2, 3억 정도. 이때도 근데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가격대였어요. 이게 되게 큰 금액이 있거든요. 지금 2, 3억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직 9천만 원 안 되잖아요. 9천만 원 미만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때를 되게 좀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지나서 우리 애들이 저한테 30년 지나면 우리 애들이 제 나이 정도 되니까 아빠 그때 비트코인 더 많이 사지 왜 그거밖에 안 샀어? 왜 쓸데없이 땅이나 샀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두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극 초반이라는 거, 아직은 기회가 많다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토론 보셨어요? 대선 토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토론했잖아요. 이거 뭐 거의 일방적이던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톰과 제리 느낌? 트럼프가 엄청 비아냥거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뭐라고 하면 바이든이 발끈해갖고 야 이거 너 완전 거짓말이잖아 막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뭐 일방적으로 놀리는 느낌? 이게 되게 강했어요. 바이든은 좀 부들부들? 얘는 좀 메롱? 그러니까 트럼프가 메롱하면 바이든이 좀 발작 버튼 누른 것처럼 부들부들 대고 막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1차 여론조사 이후로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건 좀 되게 1차에서 좀 거리가 많이 벌어진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민주당에서는 완전 좀 망했다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교체 이야기까지 막 나오나 봐요. 바이든 이 할아버지로 안 되겠는데 좀 다른 사람 없어? 막 하고 막 이런 지경이거든요. 아니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고 다른 후보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트럼프가 엄청나게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트럼프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호재다.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은 악재까지는 아닌데 좀 별로다. 그렇게 훌륭하게 좋을 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살다 내가 트럼프를 응원하게 될 줄이야. 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 뭐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좀 바이든이 된다고 나한테 특별히 뭐 좋을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인데 뭐 누가 되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솔직히 응원을 하게 됐어요.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는 예전만 해도 얘 완전 또라이인데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를 응원하게 되네요. 대선 토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길지 않으니까 좀 짧으니까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로 뭐 통역본도 있고 자막본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대선 토론을 시작한 게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대선 토론이 되게 많을 텐데 한번 보시면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